요즘 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혹시 보셨어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거기 나오는 조선의 갓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유행인가 싶었는데 공유해 주신 자료들 그 2025년 9월 28일 메모랑 유튜브 영상 캐대형과 모자의 선두주자 이거 보니까요. 아, 이 갓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갓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머리에 쓰는 거 이걸 넘어서 조선이란 시대의 사회, 또 미학, 심지어 철학까지 담아낸 상징으로서의 갓 이걸 좀 보려고요. 특히 오늘은 그 갓이 좀 실용성은 떨어져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가 싶기도 한데 바로 이 측면에 주목해서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복잡하고 오묘한 욕망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왜 그렇게까지 갓을 성리학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애착했는지 이걸 파헤치다 보면 와, 우리 전통 문화가 정말 깊고 다채롭구나 이걸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조선을 모자의 천국이라고 불렀대요. 그때 조선의 모자 종류가 무려 2,800가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서양 모자 생각하면 뭐 사냥할 때 쓰거나 아니면 춥지 말라고 쓰거나 이런 뚜렷한 기능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조선의 갓은 그런 실용성보다는 뭔가 다른 가치에 훨씬 더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이나 비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실용성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다른 가치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갓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네. 갓은 단순히 비바람 맞고 이런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훨씬 더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는 그릇, 네, 하나의 상징책이었던 거예요. 갓의 형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의미가 딱 드러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원이 두 개잖아요. 작은 원이랑 큰 원. 이 작은 원은 인간 세계, 그러니까 소우주를 뜻하고요. 그걸 둘러싼 큰 원은 자연, 즉 대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둘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성리학적 세계관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인 거죠. 그리고 또 갓을 쓴 사람 옆모습 보면 이게 꼭 한글 오자 같잖아요. 땅을 나타내는 가로획 위에 사람이 딱 서 있고 그 머리 위에 이제 우주나 하늘을 상징하는 갓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주와 교감하는 존재다.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멋부리려고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그 당시 선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머리에 이고 다렸던 거죠. 서양 모자의 실용성하고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갓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뭐랄까 입고 다니는 철학 같은데요. 어쩌면 갓의 이런 비실용적인 면이요. 오히려 인간이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기능만 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나 상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려는 그런 더 깊은 욕구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약간 생존 너머의 가치를 찾는 인간의 오묘한 욕망 같은 거요. 그리고 이 특별한 모자, 갓은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사시험, 조선시대 1차 과거 시험이죠. 거기에 합격한 양반 계층만 쓸 수 있는 관모, 그러니까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모자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한말에 조선 어떤 외국인들 기록에도 그런 얘기가 잘 나와요. 조선 사람들은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위치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갓은 그중에서도 특히 교양과 학식을 갖춘 양반 계층, 그중에서도 성리학적 소양을 중요하게 여겼던 선비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신분을 눈으로 딱 구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봐야죠. 아까 2,800종 넘는 모자가 있었다는 거,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종류만 많다는 게 아니네요. 그만큼 조선 사회가 각 개인의 역할이나 지위, 상황 이런 걸 되게 복잡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 아닐까요?
어떤 프랑스 화가는 조선이 모자에 관해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조언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했다던데, 와, 그 복잡함과 상징성에 놀랐던 모양이에요. 정확합니다. 서양의 도에 두 개의 모자를 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처럼요. 조선에서 모자는 개인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였어요. 모자는 그냥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요 하고 보여주는 시각적인 언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갓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이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이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와, 철학적인 의미에 사회적인 상징성까지. 근데 그거 말고도 갓 자체가 가진 어떤 미적인 가치, 예술성도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아, 그럼요. 갓은 기능이나 상징을 넘어서 그 자체로도 정말 뛰어난 미학적인 완성도를 가진 예술품이었어요. 일단 재료부터가 특별한데요. 말총이나 아주 가는 대나무실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정말 놀랄 만큼 가볍고요. 속이 은은하게 비칠 정도로 투명하면서도 독특한 광택이 흘렀어요. 괜히 구한말 외국인들이 보고 마스터피스다, 역작이다 감탄했던 게 아니죠. 만드는 과정도 엄청 섬세하고 까다로워서 장인의 진짜 숙련된 솜씨가 꼭 필요했고요. 대량 생산은 아예 불가능했고 명품 갓은 당시에도 엄청 비쌌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럭셔리였던 셈이죠. 수백만 원짜리 모자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비싼 갓을 또 더 멋지게 쓰려고 노력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조선의 멋쟁이들, 흔히 깔롱쟁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갓을 더 세련되게 연출하려고 엄청 공을 들였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요즘 유행하는 조용한 럭셔리, 과이어트 럭셔리 있잖아요. 그거랑 딱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멋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갓 아래에 다는 갓끈이에요. 이게 그냥 턱끈이 아니었어요. 멋져 많은 선비들은 호박, 호경이나 수정 같은 비싼 보석으로 만든 갓끈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렸어요. 자기 부왕 세련된 취향을 슬쩍 보여주는 거죠. 신연복 그림 중에 청금상년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남자가 이 보석 갓끈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귀에 살짝 걸쳐놓은 모습까지 그려져 있어요. 대놓고 나 보석 달았다 이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 섬세한 멋,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다른 데서도 보여요. 갓 아래에 상투 고정하는 동곳이라는 작은 장신구가 있는데 이것도 옥, 금, 은, 산호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들었고요. 이마에 두르는 망건 앞부분에도 아주 섬세한 장식을 더했죠. 또 도포 위에 허리 묶는 끈, 세조대, 이것도 허리선을 강조하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했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요즘 트렌치코트 허리끈 멋지게 묶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섬세함, 재질, 장식 이런 걸로 자기를 표현했던 겁니다. 보석 가끈에 동곳, 망건 장식까지 와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결국 실용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요소들에 공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가치 추구, 이거랑도 딱 연결되는 지점 같고요. 그렇죠. 보석이나 섬세한 장식, 특별한 소재 이런 걸 써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나 문화를 넘어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차기 연출 욕구랑 연결되죠. 조선 깔롱쟁이들의 방식이 현대의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갓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점이죠. 이렇게 철학, 신분, 미학까지 다 아우르면서 정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조선의 갓문화가 근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확 쇠퇴하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역시 그 단발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갓은 아시다시피 상투 위에 난건을 쓰고 그 위에 얹어놓는 방식이었잖아요. 상투, 망건, 갓 이게 하나의 세트였던 셈인데 일제강점기 단발령으로 상투를 강제로 자르게 되면서 갓을 쓸 기반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상투의 소멸이 곧 간 문화의 급격한 단절로 이어진 겁니다. 안타깝죠? 아,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갓이 요즘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향이 진짜 크죠. 이 애니메이션이 성공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갓 관련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대요. 그리고 갓 모양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굿즈들도 인기고요. 젊은 세대한테 갓이 약간 힙한 아이템으로 다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소식은요. 그 세계적인 명품 그룹 있잖아요.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여기서 간 만들 때 썼던 말총공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섬세하고 가볍고 또 독특한 질감의 전통 소재 가공 기술, 이걸 현대적인 모자 디자인에 접목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갓의 형태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우리 전통 기술의 독창성이랑 미학적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에 관심이라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전통 기술이 현대 패션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갓으로 대표되는 전통 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똑같이 만드는 걸 넘어서 갓이 담고 있었던 그 깊은 철학, 또 섬세한 미학, 그리고 그 비실용성 속에 숨겨진 인간 욕망에 대한 통찰까지, 이걸 오늘날의 언어와 감각으로 다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통의 그 심오함과 다양성을 미래로 이어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갓에 대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갓은 결코 그냥 모자가 아니었네요. 햇볕이나 비를 막는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 조선 사람들의 성리학적 우주관을 담은 철학적 상징이었고, 또 그걸 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였고요. 동시에 말총과 대나무로 빚어낸 극도로 섬세한 미적 감각, 즉 조용할 럭셔리를 보여주는 예술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갓의 어떻게 보면 비실용성 같은 특징들이 오히려 인간의 더 깊은 차원의 욕구를 드러낸다는 점이었어요.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넘어서 의미를 찾고 사회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기를 표현하려는 그 오묘한 욕망 말이죠. 어쩌면 실용성보다 의미와 멋, 철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갓의 존재 자체가 인간은 원래 이렇게 복합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갓 하나에 담긴 이 이야기는 우리 전통 문화가 정말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정말 놀랍도록 세련된 미학적 탐구가 녹아 있었던 거죠. 갓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전통에 가진 그 심오함과 다양성,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갓이 인간과 땅, 그리고 하늘, 즉 우주를 연결하는 철학적 상징이었다는 점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실용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여러분을 뭔가 더 큰 것과 연결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고유한 철학이나 가치를 은근히 표현해주는 그런 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이나 관계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꽤 흥미로운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